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고2 신사고 독서 교과서를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선생님과 함께 그 신사고 독서 교과서에서 마지막 강의를 이제 찍으려고 하고요. 경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 쪽에서 우리 오늘 이번 이제 기말고사 범위를 했던 범위가 뭐였냐면 이제 인문 예술 파트에 대한 글을 통해서 봤었고요. 선한 몸을 이끄는 선한 뜻을 이끄는 큰 몸이라는 제목의 인문 지문, 세잔과 입체파라고 하는 예술 지문 하나 봤었고요. 그 다음에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경제를 뜻하는 이제 사회 문화 지문 하나 봤었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 지문 중에서 달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과학, 그 다음에 밀리미터파가 바꾸는 세상이라고 하는 기술 지문 하나 봤었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문학 독서 교과서 198페이지에 있는 이제 예술과 과학기술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종합, 복합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이제 마무리하고 이 독서 교과서에 대한 강의 영상을 이제 다 끝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안녕 코르데라나 아니면 뭐 북극곰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나노 아트에 대한 걸 통해서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다들 힘내시고, 자, 펜 드시고, 집중하시고, 독서는 집중이 제일 중요해요. 강의 최대한 짧게 빨리 잘 끝내볼 거니까 초집중하셔서 잘 다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을 게 많진 않아요. 가죠. 자, 가장 작은 예술 세계의 나노 아트라는 이제 영역을 할 건데요. 자, 나노란 말 들어가면 알겠지만 굉장히 작은 곳이에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우리가 나노 아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오늘 이 작품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뭐 아마도 뭐 어떤 도구를 이용하겠죠. 잘 안 보이는 거 확대해서 보는 뭐 현미경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닐까. 근데 이런 작게 만들어진 예술 세계에 대한 것들을 오늘 배우는 건가 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잡아드리는 포인트 4가지 잡고 들어가도록 하죠. 자, 첫 번째입니다. 나노아트의 정의가 이 작품 속에 들어있어요. 어디가 정의인지 찾으면 되고요. 두 번째는 2가지 유형이 들어있다는 얘기니까 이따가 본문 나올 때 선생님이 2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해드릴게요. 보세요. 다음 두 번째, 나노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적인 과정. 자, 우리 과학기술이 이 안에 복합되어 있다 그랬죠. 예술과 과학기술의 복합. 그러면 과학기술 지문이 나오는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주로 뭐가 많이 출제되냐면 과정이나 원리 같은 것들이 글로만 설명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도식화하거나 혹은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인수가 영희를 때려서 영희가 가온이를 때렸다. 이렇게 돼 있다면 인수가 결국은 때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럼 인수가 때리지 않았더라면 가온이가 맞지 않았겠군. 이라는 것들을 살짝 반대의 상황들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따 나올 때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광학 현미경, 전자 현미경, 원자 현미경이라는 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본문 통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팁 하나 드리면 이렇게 끊어볼 수 있거든요. 어떤 차이인지 이따 알려드릴게요. 다음 4번째, 나노아트의 이미지에 대한 것이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재라는 거, 특징이라는 거, 의라는 것들. 그래서 이 본문 속에 이 4가지 것들이 설명되어 있으니까 요게 나노아트의 이미지, 요게 특징, 요게 뭐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의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맨 마지막에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 글을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추론적 사고. 앞으로 뭐가 나올지 예측하면서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잘 따라오세요. 갑시다. 페이지는 198페이지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글을 아직 안 읽었다. 그러면 잠깐 스탑 해놓고 글 읽고 오시면 돼요. 읽는데 얼마 안 걸린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죠. 항상 읽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읽고 왔으면 읽을 때 단락번호를 꼭 붙여셔서 1번부터 아마 예상컨대 8단락까지 있을 거예요. 단락번호 잘 붙여서 정리하고 그 다음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렵지 않고요. 학습활동도 짧으니까 우리 최대한 빨리 해서 짧게 끝내보도록 할게요. 최근 예술과 과학기술이 결합된 작품이 창작되어 예술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노아트라고 하는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노아트. 자, 따옴표 쳐는 것들은 핵심어라 얘기했죠? 오늘의 핵심어는, 나노아트인가 보다.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 나노아트는 그럼 뭐와 뭐가 결합됐지라고 물어본다면, 예술과 과학기술이 결합된 것들.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술과 과학기술이 결합해서 창작교육 예술 영역을 확장하고 있대요. 그렇다면, 핵심어가 뭘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예술이 중요할까? 과학기술이 중요할까? 뭐가 중요할 거 아니, 얘들아?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대답해봤어요? 단연코 중요한 건 과학기술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예술에 과학기술이 결합이 됐기 때문에 예술이 확장됐잖아요. 그럼 과학기술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예술은 확장될 일이 없어요. 그럼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낸 건 결국 예술이라는 것 속에 과학기술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 아마도 예측건데 그 과학기술에 대한 것들 더 많이 설명하지 않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갑시다. 원자나 분자 크기의 물질이 가지는, 묶어볼게요. 나노 공간의 풍경이나 조형물들이 예술가의 미학적인 창작 과정을 거쳐 일반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크기로 확대된 일련의 예술 작품을 나노아트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 나노아트의 정의가 나온다 했으니까 그거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의를 다시 한번 좀 짧게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원자나 분자 크기의 물질이 가지는 나노 공간의 풍경이나 조형물들은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비가시적인 세계라고 볼 수 있어. 그지? 그러니까 비가시적인 것들을 예술가의 미학적인 창작, 즉 예술가가 이거를 뭔가 예쁘게 창작 과정을 거쳐본 거예요. 이걸 했더니 일반인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건 눈에 볼 수 있겠다는 얘기니까 다른 말로 가시화했다는 얘기인 거죠.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풀이하게 되면 눈으로 볼 수 있게 시각화하였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비가시적인 것들을 예술가의 창작 과정을 거쳐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가시화시켜서 확대한 것, 그것이 바로 나노아트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포인트가 있죠. 안 보이는 것들을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나노아트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일단 주제는 나노아트의 정의라고 쓰시면 간단하게 끝이 나겠죠. 자, 정리해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만드는 게 나노아트. 그럼 포인트는 시각화한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2단락 가면 이런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노아트의 이미지는 나노 기술을 통해, 자, 중요한 말, 뭐 된다? 시각화된다. 여기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나노는 10억분의 1이라고 얘기하네요. 엄청나게 작은 거죠. 10억분의 1, 억도 작은데 10억은 더 작은 거겠죠? 10억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뜬금없지만 10억이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니? 10억은 얼마나 돈일까? 예상할 수 없는 돈인 것 같아요. 물론 돈이 단위는 아니지만요. 어쨌든 10억분의 1을 가리키는 미세 단위이기 때문에 엄청 작은 단위죠. 나노 기술을 통하지 않고서는 파악될 수 없다. 그러면 이 나노 기술이 있어야지만 얘를 파악할 수 있나 봐요. 뒤쪽에 나오긴 하는데요. 아마도 현미경 같은 걸 얘기하는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노 기술을 통해서 나노 규모의 물질은 평면의 이미지가 아닌 3차원의, 그러니까 꼭 현미경만을 얘기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나 봐요. 자, 나노 규모, 즉 보이지 않는 나노 규모의 물질을 뭐 하냐면 3차원의 입체적인 형상, 우리가 평면의 2차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3차원은, 그러니까 2차원이라고 얘기하는 평면, 3차원은 여기 이렇게 위로 올라온 거니까 3차원은 입체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3차원의 입체적인 형상으로 드러나게 되고, 첫 번째, 나노 규모의 물질을 입체화시켜요. 3차원으로. 자,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다시 2차원의 형상으로 전환을 해요. 그리고 그 2차원의 형상으로 전환된 것들을 가지고서 디지털 소묘라든지 회화라든지 사진, 전부 다 예술의 한 분야잖아요. 이런 것들로 이미지로 최종 제작하게 되면 이 이미지가 그럼 뭐냐? 이 이미지가 바로 나노아트의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결국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는 지금 뭘 한 거냐면 나노아트의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제가 나노아트 이미지의 제작 과정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됐죠? 쉬워요. 그러니까 키워드만 잡아보죠. 나노 규모의 물질, 즉 보이지 않는 그 물질을 첫 번째 3차원의 입체적 형상으로 만들어요.
그 3차원의 것을 다시 2차원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2차원의 것을 디지털 소묘나 이러한 예술작품의 이미지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나노아트 이미지라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어려운 얘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나노아트 이미지를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줬으니까 도대체 저 기술이 뭐냐?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냐? 궁금하잖아요? 그거를 아마도 얘기하지 않을까 예측해보면서 3단락 가죠. 일반적인 회화나 사진 등이 모두 빛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겠니? 너희가 뭔가 그림을 본다거나 사진을 볼 때 빛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불을 꺼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깜깜하면 사진 잘 안 찍힌 이유는 빛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조명의 중요함을 알잖아요. 여러분 아마 핸드폰 갖고서 사진 같은 거 많이 찍을 텐데 빛이 흐리거나 뭔가 안 좋으면 사진이 예쁘게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조명판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빛은 되게 중요해요. 일반적인 회화나 사진에는. 그런데 요거에 반해 나노아트는 빛이 아닌 전자빔이나 이온빔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빔이라는 걸 이용하는 게 나노아트인가 봐요. 그럼 앞으로 전자빔, 이온빔 나오면 나노아트 떠올려보면 되겠죠. 나노아트의 창작 공간은 전자현미경이나 원자현미경 속의 미세 공간이다. 그럼 전자현미경이나 원자현미경은 아주 작은 것들을 보는 곳이잖아요. 그 작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이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그 작은 공간, 거기가 나노아트의 창작 공간이래요. 그러면 나노아트를 어디다 만드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현실 세계에 만들면 그건 나노 단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노아트는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그 공간, 그 안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아주 그 작은 공간, 그 미세한 공간, 그 원자현미경, 전자현미경 그 속의 공간에다가 아주 작게 만들어. 그럼 눈으로 볼 수 없잖아? 그럼 뭘 통해 봐야 돼? 현미경을 통해서만 봐. 그게 되게 독특한 거지.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세계, 나노아트의 세계. 이해했죠? 그래서 광학현미경은 빛을 이용해서 물체를 관찰하는 것인 반면 전자현미경은 전자빔을 이용해서 전자빔 이용해서 그럼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원자현미경은 이온빔 이용하는 건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니? 이용해 물체 이미지를 확대하고 그다음 원자현미경은 탐침을 이용해서 탐침이라는 것들은 우리 책에 나와 있긴 한데 탐침을 보니까 이거 안 떠있네? 이따 보도록 할게요. 탐침을 이용해서 대상의 표면을 스캔해서 이미지를 얻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할 건 이것 때문에 빛이 필요하지 않다며?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전자현미경과 원자현미경이 빛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전자빔이나 탐침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살짝 정리해 볼게요. 광학현미경이 있고요. 전자현미경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원자현미경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끊을 수 있겠죠. 요 위에는 빛이 필요한 것. 요 밑에는 빛이 필요하지 않은 것. 이렇게 해서 여러분 대조할 수도 있겠네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궁금한 건 빛이 있는 그 광학현미경이 궁금한 게 아니잖아. 우리 나노아트 배우고 있으니까. 나노아트는 전자현미경이나 원자현미경을 볼 수 있는 공간이라며. 나노아트 창작 공간이니까. 그럼 이제부터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가볼까요? 자, 3단락 주제는 나노아트의 특징과 현미경의 방식에 대해 설명을 다 했어요. 갑시다. 4단락이에요. 최근에 나노 규모의 구조를 관찰하고 시각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은 시각화란 말이 나오고 있죠. 하는데 사용된 대표적인 나노 기술 장치 중에 하나로 탐침형, 원자현미경이 아까 탐침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치. 이 원자는 탐침을 통해서 한다고 설명했었고, 이 전자현미경은 전자빔을 통해서 한다고 설명했었고, 광학은 빛을 통해 한다고 설명했었으니까. 그래서 이 탐침을 이용한 게 바로 원자현미경. 이 두 개 합해놓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따옴표 쳐져 있는 거 보니까 중요한 것 같죠? 이 장치는 고도로 민감한 탐침으로, 탐침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탐침.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어떤 대상을 알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뾰족한 기구. 그러니까 요게 지금 탐침이라고 하는 건가 봐요. 이거를 이 겉에다 이렇게 해갖고 뭔가 스캔하고 있는 중인가 보죠. 그래서 이 탐침 중에 하나로 시료의 표면을 스캔해서 정리해봐요. 탐침으로 스캔해서 시료 표면의 형상 변화도 알 수 있고 더하기 표면상의 물리적, 전기적 자료 특성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탐침형 원자현미경 이런 설명하고 있는 거죠. 확인해서 원자지름의 수십 분의 1인 0.015 와 그냥 나눠도 작은데 그죠? 0.01 나노미터 수준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게 탐침형 원자현미경 엄청나게 작은 걸 다 탐침할 수 있네.
다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광학현미경이 수천 배, 원자현미경은 수십만 배라면 원자는 수천만 배니까 엄청나게 고배율, 아주 작은 것도 볼 수 있는 게 바로 원자현미경. 그래서 이 결과 3차원의 입체적 형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아까 3차원의 입체적 형상을 얻은 다음에 이걸 다시 2차원으로 변형하는 거라며. 그럼 여기가 1번 특징. 위에서 말했던 탐침형 원자현미경의 특징은 일단 먼저 3차원의 입체 형상을 얻을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 물질 표면에 점탄성이나 경도 등의 특성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탐침형 원자현미경으로 나와 있어. 왜냐하면 그 결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단락의 주제는 뭐냐면 탐침형 원자현미경의 원리와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 지금 원자현미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거는 나노와트를 계속 해야겠죠? 나노와트. 자, 5단락 가볼게요. 나노와트는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다. 우리 아까 선생님 처음에 포인트 잡아드릴 때 나노와트의 두 종류 설명드렸죠? 그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하고자 하나 봐요. 보죠. 첫 번째는 실험실에서 관찰되는 원자와 분자 단위의 아주 미세한 크기의 이미지. 이게 바로 그 작은 이미지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지. 쉽게 말하면 비가시적인 이미지가 분자와 원자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것이 지닌 미적 가치를 뭐 하는 거냐면 발견하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여기는 미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곳이에요. 미적 가치.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적 가치,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 미적 가치를 발견하는 작업이래요. 그럼 이런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더 먼저 확인할게요. 오른쪽의 작품, 이거예요. 요거. 자, 누가 봐도 약간 석유처럼 생겼잖아. 자, 이 작품은 아주 굵은 다중벽 탄소 나노튜브. 탄소 나노튜브니까 나노 들어갔잖아. 보이지 않겠죠? 이거와 이를 감싸고 있는 옷감이 어우러진 듯한 모양을 전자현미경. 우리 아까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나노아트의 세계라고 얘기했지 않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노아트 배우고 있는 거죠. 이 나노아트 이미지이다. 옷감의 미세한 실 가닥과 탄소 나노튜브의 세로 방향으로 난 결을 감상할 수 있다. 뭐를 통해서?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이 작품은 의도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야. 미적 가치를 발견했다 했는데, 밑에 선을 이렇게 쓸게. 첫 번째, 얘네들은 의도하지 않았어. 의도적이지 않아. 그리고 또 하나가 과학자가 현미경 통해 탄소 나노튜브를 조작하다가 우연히 얻은 결과야. 이게 이제 중요하다 볼 수 있어. 뭔 얘기냐면 이런 거죠. 이 첫 번째 나노아트를 어떻게 만드냐 봤더니, 나노아트를 만들기 위해 현미경을 일부러 본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전자현미경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거예요. 이해가요?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보다가, 대박! 저게 저런 게 있었네? 라고 발견할 때가 있잖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어. 그냥 전자현미경을 뭔가 이렇게 봤어. 이렇게 막 보다가, 대박! 섬유가 이렇게 생겼구나! 뭔가를 보게 된 거야. 이걸 발견하고 그 이미지를 이 예술가들이 표현해낸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건 의도하지 않은 거고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5단락의 주제는 요거겠죠? 나노아트의 유형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럼 이제 6단락 가서 두 번째 봐야겠죠? 나노아트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인공물을 창작하는 것으로 미시 세계에서의 조형물이나 조각 만들기 등이 있대.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다 쓸게. 인공물을 뭐 하는 거냐면 창작하는 거예요. 아까는 발견하는 거였고 이번엔 창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걸 만든 거죠. 여기는 원래 있던 걸 발견한 거라 볼 수 있겠고요. 자, 인공물 창작은 뭐냐면 나노아트는 고난도의 조작으로 탄생되었다. 그러니까 인공물을 내가 만들었잖아? 만들었다는 얘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인공물 창작은 의도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두 개가 차이점이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세 작품을 뜻한다. 다음의 작품들을 보자. 왼쪽에 반고 작품. 왼쪽이 이거예요. 이거. 반고 원작이죠. 이쪽이 나노아트로 만든 거. 그래서 왼쪽은 별이 빛나는 밤에. 이거는 나노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죠. 그래서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거하고 나노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정의를 해주고 있네요. 자, 주제예요. 나노아트의 유형 두 번째가 6단락의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됐어요? 자, 두 개 차이점 알겠죠? 자, 이제 질문할 게 하나 있는데 잘 봐요, 여러분.
미적 가치를 발견한 것들은 우리가 추상적 개념이잖아. 그 다음에 인공물은 창작했으니까 내가 눈에 보이게 만들었겠지? 그렇다면 인공물 창작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시각화한 거라 볼 수 있겠고, 그럼 미적 가치는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시각화할 수가 없잖아. 그럼 이거는 시각화하지 않은 거고 이건 시각화한 거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요? 시각화하지 않은 것, 이건 시각화한 것. 땡이라고 해야겠지, 그치? 내가 지금 말한 걸 뭐가 틀렸지, 얘들아? 이 두 개를 전부 다, 요거 잊으면 안 돼. 이 두 개는 전부 다 뭐냐면, 나노 아트잖아. 그치? 나노 아트. 나노 아트의 정의가 뭐였어, 우리 앞에서 배울 때? 나노 아트? 나노 아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을 눈에 보이도록 뭐화한 거? 시각화한 거, 그치? 나노 아트는 비가시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시각화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라 할지라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각화한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시각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의 차이점은 의도가 있냐 없냐로 차이점을 둘 수 있고 공통점은 시각화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인 거지. 정답 이런 거죠. 여기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데 우연히 발견한 걸 가지고서 이걸 통해서 그거에 대한 아름다움의 가치가 있어. 와, 여기에 이런 가치가 숨어 있었구나. 그런 예쁜 가치들을 그림으로 시각화해 놓은 거예요. 물론 작게 만들었겠죠. 나노 세계로.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일부러 만들어낸 거예요. 그 공간에다가. 결국 둘 다 시각한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건 설명이 별로 없잖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게 바로 7달랑 얘기예요. 아, 그 전에 하나 정리하겠다. 나노아트의 두 종 정리해보자. 첫 번째, 미적 가치를 발견하는 것. 한 번 더 정리하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인공을 창작하는 것. 여기는 의도적이지 않다, 우연이다. 그 다음에 인공을 창작해가는 것들은 반대로 의도적이었다. 라고 했던 것들. 자, 이거에 대한 공통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둘 다 시각화해 넣었다는 게 공통점. 그럼 차이점은? 요 두 개가 차이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넘어가 7달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7달러. 잘 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과학기술 지문 나오게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원리나 과정을 물어볼 거라 얘기했잖아요. 과학기술 지문은 어느 한 단락인가는 분명히 문제의 그 도식화,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설명하곤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7단락이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화살표를 잘 그어가면서 보셔야 돼요. 자, 갈게요. 나노별이 빛나는 밤에는 집속 이온빔을 사용했대. 우리가 아까 전자빔, 이온빔 이런 거 사용하는 게 뭐였냐면 이온빔이나 전자빔 같은 경우에는 나노아트와 연결된 거잖아. 그럼 집속 이온빔을 이용했으니까 역시 나노아트에 대한 설명을 할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다음 왼쪽 반고의 원작을 뭘로 찍었냐면 원작을 카메라로 찍어서 디지털 형태로 저장을 했어. 자, 이 저장한 디지털 형태의 이 저장한 이미지를 이번에 뭐 했냐면 원작의 색채 정보를 흑백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어. 그리고 흑백으로 바꾼 이 작업을 뭐 했냐면 이렇게 해서 집속 이온빔 장비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을 했어. 그리고 나서 얘는 뭐 했냐면 실리콘 기판 위에 이온빔으로 원작을 재현했어.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단계가 바로 뭐 하는 거냐면 나노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나노 아트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준 거라 볼 수 있는 거지. 이제 선생님 정리해 볼게요. 여기다가 첫 번째 일단 원작부터 시작해야겠죠. 원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원작을 뭐 했냐면 여기 보니까 디지털 형태로 저장을 했어. 그럼 이제 질문할 거 뭐냐면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는 걸 뭘 이용해서 했냐면 이 말이 들어가야겠지. 여기까지. 도식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 디지털 형태로 저장한 것들을 뭐 했냐면 원작의 색채 정보로 바꿨잖아.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서 키워드만 적게 선생님은 원작의 색채 정보를 흑백으로 바꿨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네모를 칠 수 있겠죠. 자, 질문. 여기 들어갈 것은 뭐죠? 선생님 앞에 네모 쳐놨지? 그렇지, 요거. 영상 처리 프로그램. 요게 여기 들어가야 될 거야. 됐니? 자, 그 다음 내려갈 거 이렇게 할게요. 다음은 집속 이온빔 장비 시스템에 입력을 했대. 그러면 키워드 적자. 집속 이온, 이건 키워드 아니잖아. 집속
이온, 장비, 시스템에 입력을 했다. 이렇게 해서 다음 단계 이렇게 표시했어.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겠죠? 실리콘 기판 위에 이온빔으로 원작을 재현했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는 실리콘 기판 위에다가 뭐 했냐면 원작을 재현했다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죠? 자, 그러면 질문할 게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 들어갈 건 뭘까요? 여기 들어갈 거는 여기 써 있잖아. 이온 빔을 통해서 이렇게 됐니?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도식화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해놓은 거에다가 이제 이 공간들을 비우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기억, 뭐 여기 하면 니을, 이렇게 하면 딕을 준 다음에 기억, 니은, 딕에 들어갈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질문하거나 물어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게 이렇게 도식화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원작을 재현했다. 반고어 작품의 꿈틀거리는 듯한 선의 표현이 이온빔의 빠른 움직임을 통해 원작처럼 표현된 것을 감상할 수 있다. 그럼 질문, 이온빔의 빠른 움직임을 표현한, 그러니까 빠른 움직임을 사용한 이유가 뭘까? 라고 물어본다면 꿈틀거리는 듯한 선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걸 왜 했냐면 원작처럼 표현하려고. 이해했어?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온빔의 빠른 움직임을 한 이유는 뭐냐면 원작에 최대한 가깝게 표현해내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넘어가 보죠. 이렇게 새긴 작품의 크기가 얼마나냐? 가로 12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세로 15 마이크로미터. 보이니 안 보이니 얘들아? 안 보여. 너무 작잖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나노아트의 창작 공간은 전자현미경이나 원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세계, 즉 맨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속에다가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맨눈으로 보이지 않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 전자현미경과 원자현미경이 필요한 거고, 이걸 통해 이미지를 기록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크기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니까 전자현미경을 통해 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현실 세계에다가 그림으로 재현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제 7단락 주제는 미시세계에서 나노아트를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쭉 설명하고 있죠. 정확히 얘기하면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이제 마지막 8단락 정리하면 오늘의 수업은 끝이 나요. 갑시다. 8단락이에요. 나노 영역의 물질의 모습은 특수장치 없이 육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다. 그럼 질문, 특수장치가 뭘까? 그렇지, 현미경이겠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지 않겠니? 그죠? 극미한 나노물질은 비가시적인 것으로. 그러면 번호 1번 붙여보자. 나노물질의 특징이에요. 비가시적이다. 중력을 초월해서 떠다닌다. 부유하는 거니까. 세 번째, 질량이나 무게, 색채 등을 무시하는 것으로 일상에서 접할 수 없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나노물질이다. 근데 그 나노물질을 갖고 만든 나노아트의 이미지는 이와 같은 대상을 가시적인 것으로. 그럼 질문, 이와 같은 대상은 뭘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건 비가시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이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인 것으로 전환한 것이 바로 나노아트의 이미지. 선생님이 아까 포인트 잡아야 될 네 번째 있었잖아요. 나노아트의 이미지, 나노아트의 특징, 나노아트의 제재 뭐 이런 말 있었잖아. 그래서 나노아트 이미지는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인 것으로 전환한 것이라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나노아트의 제재, 중요한 소재란 뜻이에요. 제목이 될 수 있는 소재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는 아니지만, 그치, 눈으로 볼 수 없잖아. 왜냐면 너무 작은 세계니까. 근데 물질로 실제 존재하니? 존재하잖아. 이런 거 들어봤을걸? 공기는 얘들아 있니 없니? 공기 눈에 보여?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공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는 아니야. 근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 물질로서. 공기 안에 뭐 질소, 산소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죽겠죠. 숨을 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는 아니지만 실제 물질로 존재하는 실제다. 그래서 이 점에서 물질 대 비물질, 실제 대 가상이라는 가시적인 것,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의 이원론적인 틀에서 벗어났대. 이게 뭔 얘기냐면, 그래서 생각해봐. 현미경이라는 게 없었다면 아마도 나노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저기는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세계, 비가시적인 세계, 또 내가 있는 이 공간은 가시적인 세계,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었을 거야.
그런데 나노아트라는 게 생기면서 전자현미경이나 원자현미경을 여기 볼 수 있게 됐잖아? 이제 거기가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세계가 아닌 거야. 이 도구를 통해 볼 수 있는 세계가 된 거지. 그럼 거기는 가시화된 세계. 여기도 가시적인 세계. 오? 다른 세계가 아니네? 둘 다 볼 수 있는 세계네? 그러니까 이원론을 깰 수 있는 세계가 된 거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나노아트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나노아트가 새로운 인식의 창을 열어올 때잖아. 그러니까 이 나노아트의 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맨 마지막 여기가 의겠죠.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들 토대로 해서 선생님이 하나 정리를 해드릴 게 있어요. 요거예요. 자, 해신경 이거만 꼭꼭꼭인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작품은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문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재, 나노아트의 특징과 원리를 살펴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창작되는 나노아트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게 주제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 정의와 예시와 비교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 이건 다 나와 있죠? 예를 들면 나와 있고, 2개 비교한 거 있었고요. 그죠? 아까 현미경도 비교한 것도 있었어요. 그다음 나노아트의 유형을 구별하는 것들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 나노아트 이미지 만드는 기술적인 과정에 대해서 아까 띡띡띡 설명했던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정리 이제 마무리해야겠죠? 나노아트의 이미지는 도대체 어떤 거냐라고 우리 아까 맨 마지막에 정리 한번 했었거든요. 자, 보죠. 첫 번째, 비가시적인 대상을 어떻게 했지? 중요한 건 띡 가시적인 것으로 바꿨지. 그렇지? 그래서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으로 전환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맨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이원론적인 틀, 즉 가시와 비가시적인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해준 게 바로 이 나노아트의 이미지라는 거다라고 설명했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중요한 개념이라서 한번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학습 발표 정리해야겠네요.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1번 문제부터 가도록 하죠. 나노아트 작품은 어떤 분야가 융합되어 창작된 것인가 라고 얘기했는데 앞에서 배웠죠? 예술에 과학기술이 더해진 거다라고 설명했어요. 다음 두 번째, 나노아트 작품의 창작 대상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죠? 눈에 보이지 않았던 세계. 즉 원자, 분자 크기의 물질이 가지는 나노 공간의 풍경과 조형물들, 이 모든 것들은 비가시적인 것들이었지. 이렇게. 다음 세 번째, 나노아트의 창작 공간은 어디인가? 현실 세계는 아니고 전자현미경과 원자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그 세계. 그래서 전자현미경, 원자현미경 속의 미세 공간, 그 작은 세계가 창작 공간. 네 번째, 나노아트의 창작에 빛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뭐였니? 아까 빔이라는 거 이용했었죠. 그렇죠? 전자빔, 그 다음에 아까 뭐 있었다? 아까 뾰족한 거? 탐침이라고 하는 거 있었지. 그래서 빛 대신 전자빔이나 탐침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요. 다음은 나노 크기의 대상이 지닌 극미 구조를 보여주는 거래. 그래서 이러한 것들, 요게 지금 제목은 도넛이 되는데 도넛이 아니겠지. 나노아트 세계관을 이제 한 건가 봐. 그래서 감상평 적어보자 했는데 감상평 여러분이 알아서 적어야 되는데요. 한번 만들어 와보긴 했어요. 자, 보죠.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의 이원론적인 틀에서 벗어났다. 그게 이 나노아트의 특징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미시세계의 물질의 극미, 아주 작은 구조를 예술가의 미학적인 창작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도넛 형상으로 표현한 것. 그럼 정확하게 정리하면 일상에서 접하는 도넛 형상이라고 할 때는 가시적인 대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바로 비가시적인 것. 그럼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인 것으로 만든 게 무엇이냐면 예술가의 창작 과정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변할 때 가운데 얘가 도움을 줬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이제 3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갑시다. 나노 이미지는 나노 크기의 대상을 단순하게 시각적으로 크기 확대하여 얻어낸 것이 아니다. 나노 이미지는 시각보다 재밌는 표현이야. 촉각. 우리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각화, 시각화해왔는데 시각보다 촉각에 의존해서 만든 거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촉각의 시각화라고 표현하기도 한대.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촉각부터 시작을 했나 봐. 촉각적인 것들로 시작을 해서 이거를 눈에 보이도록 시각화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됐나 봐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만들어야 되는데 탐침형 전자현미경은
고도로 민감한 무엇으로 시료의 표면을 스캔해서 물리적, 전기적 자기 특성균을 측정했을까? 뭐지 얘들아? 탐침형 원자력이니까 탐침통에서 했겠지. 그리고 측정 결과가 맞다고 해서 입체적 형상. 이거 어떻게 쉽냐면 입체하면 떠오르는 차원이 몇 차원이야? 3차원이잖아. 그 3차원을 어떻게 했지 다시? 이 3차원의 공간을 다시 몇 차원으로? 2차원으로 바꿨잖아. 우리 아까 보면 설명했던 거거든. 그래서 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 대망의 4번입니다. 마지막 정리하고 이제 오늘 수업 끝냅시다. 철학에서는 전통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별해왔다. 말을 바꿔보면 철학에서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즉 물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비물질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엄연히 다른 것이다. 즉 이 세상은 다르다. 이원론이 포인트다. 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우리 아까 맨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나노아트는 이 이원론을 깼다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나노물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 오케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비가시적인 세계잖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비가시적인 것들인데 알고 보면 실제하고 있으니까 물질적인 것이야. 그러면 비가시적인 것은 비물질로 이어져야 되는데 비가시적인 게 물질로 이어지고 있잖아. 그럼 결국 두 개가 섞이는 거니까 이원론이라는 게 깨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전통적인 철학의 이분법적 입장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글이 되게 긴 것 같았지만 되게 짧게 정리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글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 끝! 자, 오늘 이제 이것까지 해서 선생님이 여러분 신사고 독서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마지막 대단한 4단원은 정리를 안 할 예정이거든요. 나중에 상황 봐서 필요한 학생들이 혹시라도 여기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강의 영상을 찍을 생각은 있는데 경화여고 학생들은 찍어달라고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른 학교 학생들 혹시라도 신사고 독서교과서를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4단원에 어디 시험법에 들어간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댓글 통해서 요청을 하시면 선생님이 찍어서 시험 공부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완벽하게 다 정리를 이제 거의 다 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1년 동안 신사고 독서 교과서 공부하시면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일 거예요. 기말고사 보게 될 텐데 기말고사 통해서 공부한 만큼 좋은 성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힘내라고 격려의 멘트를 날리면서 오늘 수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업 끝날 고생 많으셨고요. 다들 코로나에 지지 마시고 힘내세요.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